이제 지금까지 알아본 암의 특성을 토대로 어떤 식으로 암을 치료할지, 특히 항암 약물을 이용한 치료 전략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암에 대한 개념은 1900년대 이전에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약의 효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이나 세포 배양 기술이 없었고, 무엇보다 약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1930년대까지는 수술에 의존한 제거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점차 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동물 모델이 생기던 중에 우연히 항암 약물의 등장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질소 머스타드라는 독가스에 노출된 병사들의 백혈구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가스를 백혈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는 암에 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극비에 진행된 임상 실험 결과 이 약물이 투여된 환자의 종양이 말끔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몇 달 후에 암이 재발하여 환자가 사망하였지만 질소 머스타드의 항암 작용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약물이 암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과 전신에 퍼진 암이라도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수많은 연구자들은 항암 작용을 가진 물질을 찾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1960년대까지 검토한 물질만 해도 21만 종 이상이 됩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분류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이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 세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영역도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암의 특성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수술만으로는 암을 정복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암이 진행될수록 다른 장기로 전이가 가능하고 일부의 암세포만 살아있어도 재발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경부암이나 유방암 같이 미용적 측면에서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인 경우에도 수술에 선행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질소 머스타드의 발견으로 화학요법 시대가 시작되어 약물 치료로 암을 제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1970년대에 들어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의 보조 역할로 화학요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항암 효과는 극대화되고 정상 조직에 대한 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를 복합한 치료법이 현재까지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최초로 사용된 항암 물질은 세포 독성 약물이었습니다. 이 1세대 항암 약물은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암세포뿐만 아니라 증식하고 있는 정상 세포들에게도 독성을 가집니다. 즉, 암세포가 인체에 해롭긴 하지만 외부 병원균이 때문이 아닌 친화적으로 발생한 변종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행위는 정상세포 역시 함께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세포독성 약물의 특성 때문에 많은 부작용 역시 동반되는데 구토, 메스꺼움, 탈모, 점막염, 소화불량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항암 치료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세포독성 항암 물질의 개발이 지속되었지만 이와 같은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항암 약물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 이후 암세포의 실험실 내 배양 기술이 자리 잡으면서 암에 대한 이해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암의 생존과 증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이 밝혀지면서 이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들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른바 표적치료, 즉 타겟티드 세라피의 시대가 열렸는데, 특정 분자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차세대 항암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표적 약물의 개발은 전적으로 암세포의 분자 수준 특징을 이해하고 적합한 표적을 선정하는 데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세포독성 항암 약물을 매우 실험적인 방법으로 발굴했던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암 치료에 사용되었던, 또 일부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항암 약물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표적 약물이 개발된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세포독성 물질보다는 표적 약물이 신약의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항암 약물의 주요 표적으로는 각종 성장인자나 세포주기, 세포자살, 신생혈관 생성 등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에 관여하는 단백질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글리백이라는 약을 빼놓을 수 없는데, 암세포의 생존 신호를 전달하는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약 개발의 최대 주안점은
새로운 약물 표적을 발굴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듭 강조하는 것이 암의 특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암도 발생한 조직이나 발생 원인, 발견된 시기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정 암의 생존, 증식, 신생혈관 형성, 전이, 대사 과정에 어떤 단백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여 이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을 개발하는 것이 치료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신약 표적 발굴을 목표로 연구한 내용입니다. 저는 간암에서 TGF-베타라는 단백질과 저산소 조건이 MKP1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유도하고 이 MKP1 단백질이 암세포의 생존과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MKP1을 인위적으로 억제한 후 세포독성 항암 물질을 처리하였을 때 암세포의 사멸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결과를 뇌종양세포에서도 검증하였습니다. 표적 약물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 항암 약물은 정상세포가 아닌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세포독성 물질에 비해 충분한 독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표적 약물과 세포독성 약물을 결합시켜 투여함으로써 표적 약물의 암세포 특이성과 세포독성 물질의 강한 독성을 모두 이용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항암 약물에 대한 내성입니다. 약물 내성은 치료 효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정상 조직에 대한 독성 때문에 약물의 복용량을 무한정 늘리지도 못합니다. 암세포가 내성을 가지는 세부적인 원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보면 암세포가 진화한다는 점과 암세포의 이질성, 즉 헤테로지니티를 들 수 있습니다. 암의 발생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암 덩어리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 변이를 가지는 암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약물의 내성을 가지는 세포들이 애초부터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반에는 약물의 효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감시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진화하여 증식했듯이 약물에 대해 견디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더라도 일부 살아남은 암세포 군집이 다시 자라나서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더 강력한 무장을 한 암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암의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을 단순히 암세포들의 집단이 아닌 하나의 조직이나 장기로 생각하여 암세포 이외의 주변 미세 환경에 존재하는 면역세포, 섬유세포, 내피세포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암의 매우 빠른 증식 속도와 주변의 부족한 산소를 기반으로 하여 대사과정이나 미토콘드리아, 활성산소와 관련된 치료 방법도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인위적인 화합물이 아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져 있고 약물을 더욱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나노의학 분야도 암 치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생물정보학적인 방법을 통해 암의학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는 암의 개인 맞춤형 치료를 목표로 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정보학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2003년 최종 종결된 후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유전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생겨난 학문입니다.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공하여 유용한 지식을 얻어내는 분야를 총망라하는 학문이고 주로 컴퓨터의 힘을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 유전체 학문의 핵심이며 DNA나 단백질의 서열 해석, 단백질의 기능 및 구조 규명, 데이터베이스의 관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의학에서도 생물정보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암 약물 표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발굴할 수 있게 해주고 암의 비균질성을 이해하여 암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유전체 의학 및 양리 유전체학에 접목시켜 여러가지 예후 지표와 예상 지표를 발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종적으로는 각종 유전체 정보를 통합 및 해석하여 표현형을 예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암의 비균질성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암은 어떤 환자에게 생겼는지, 어느 지역에 생겼는지에 따라 다른 구성의 암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의 암 덩어리 안에도 여러 종류의 유전자 변이를 가지는 세포 군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암의 비균질성에 따라
약물의 내성을 가지는 암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을 잘 만들고 치료 표적을 훌륭하게 선정해도 하나의 약물로는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개발되어 있는 항암 약물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면 다른 약을 처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을 순차적으로 바꿔가며 처방하더라도 암세포 역시 지속적으로 변이를 축적해가며 진화하며 내성을 키우기 때문에 결국 재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 덩어리의 유전체를 분석하여 미리 암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내성들을 모두 파악한 후 효용이 있을 적합한 약들을 조합하여 처방해야 합니다. 현재는 암을 분류하는 데 있어 조직검사에 의존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어레이 등을 통해 예상 지표들을 미리 발굴해낼 수 있다면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선 예처럼 마이크로어레이의 출현은 암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데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이크로어레이는 형광 표지된 유전자 조각들이 작은 칩 표면에 부착되어 배열된 것을 말하는데 이 칩에 존재하는 각각 점들의 형광 세기를 측정하여 유전자 발현량이 수치화된 자료를 얻게 됩니다. 동시에 수만 개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생물학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마이크로어레이 실험 후에는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기 때문에 생물정보학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시켰습니다.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발현하는 유전자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암 환자별 차이 역시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오나 어레이 익스프레스 같은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된 마이크로어레이 실험 결과를 다운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CCLE와 같이 암세포의 여러 약물에 대한 민감도를 대규모로 측정한 프로젝트도 존재합니다. CCLE에서는 우선 947개의 사람 암세포주의 여러 가지 분자수준 특징을 분석하였고 이 중 479개의 세포주에 대해서는 24종류의 항암 약물을 처리한 후 생존율을 정량화하였습니다. 이 결과들을 통해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어 있을 때 특정 약물에 대한 민감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정할 수 있고 결국 특정 약물에 대한 민감도를 결정짓는 유전자를 발굴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암 치료에 유전체 의학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종결과 생물정보학의 등장 이후 암세포의 유전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 유전자의 단순한 발현량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05년 차세대 시퀀싱, 즉 새로운 유전체 서열 해독 기술이 개발되면서 유전체 분석의 혁신적인 속도 증가가 이루어졌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당시 약 27억 달러에 달하던 분석 비용 역시 2013년 현재 수백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각 질병과 연관된 많은 부분의 유전적 기능을 알지 못하면 개인 유전체 정보를 알고 있어도 최상의 처방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이 규명되지 못한 많은 유전자와 단백질에 대한 연구가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엔코드, 지와스, TCGA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 유전체의 물리적인 지도가 완성됐다면 엔코드 연구팀은 그 지도의 물리적인 지점에서 일어나는 세부 기능을 낱낱이 표시하는 유전자 기능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 30억 개의 사람 유전체 서열 중 유전자의 발현을 담당하는 지역은 1%가량에 불과하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엔코드 연구팀은 사람 유전체의 80% 이상의 기능적 요소들을 부여하여 DNA 백과사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와스에서는 특정 질병에 대한 유전체상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의 환자에 대해 정상군과 유전체 전체를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어떤 유전체상의 변화가 특히 자주 나타난다면 그 유전체 변이가 특정 질병과 관련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체의 정보가 어떤 표현형으로 나타나는지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TCGA는 암에 특화되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암과 관련된 유전체 변화의 전체적인 도감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암에 대한 진단, 치료 및 예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CGA에서는 20종류 이상의 암에서 각각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백질, mRNA, 마이크로 RNA의 발현 및 각종 유전자 변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된 기술과 유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주관적인 분석과 영상 분석에 따라 병을 분류해왔고, 유전체 의학 역시 실전 임상이 아닌 연구의 영역으로 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유전체 의학의 확립 및 임상 적용을 위한 해석 단계에 와 있고, 유전체학을 통해 환자의 증상뿐만 아니라 분자 수준 결함에 따른 치료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체 의학은 학문적 발견을 임상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최종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는 여러 학문 분야와 기술의 통합을 필요로 합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발견되었을 초기의 치료는 수술이 가능한 의사들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세포 분자 생물학 및 생명공학의 영역에서의 기여로 암의 생존 및 증식에 대한 분자 수준의 이해가 커졌고, 표적 치료가 개발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유전체 의학을 도입하고자 하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다학제적 수요가 더욱 크게 증가하여 전산학, 수학을 바탕으로 한 생물정보학과 데이터의 관리 및 해석이 가능한 학문 분야가 암의 치료에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즉, 개인 맞춤 의료 실현을 목표로 체계적인 개인 유전체 시대의 준비와 동시에 대용량 생물 정보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보학 및 유전학적 연구 환경 조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는 현재와 미래의 질병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데이터이며, 예방 차원의 대비가 가능하거나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최적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이는 치료 중심 의학에서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예방 중심 의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개인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치료 방법이 다양해져야 합니다.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아무리 환자를 잘 분류할 수 있다고 해도 각각의 경우에 맞는 적합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맞춤형 치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중개의학, 즉 트랜슬레이셔널 메디신의 도입을 통해 방대한 유전 정보와 학문적 발견을 실전 임상의학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유전체 분석 기술의 발전을 통해 속도와 가격이 일반 병원에서 쉽게 사용 가능할 수준까지 도달해야 될 것이고, 균일하고 확고한 진단 및 처방 기준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미래에는 개인 맞춤형 치료의 시대가 열리고 진단의 모습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디지털 의학, 유헬스가 보급되면서 환자가 각종 건강 관련 수치를 집에서 간단한 장치로 진단하고 의사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모습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유전체 분석 기술 역시 더욱 발전하여 단순히 환자 개인의 유전체뿐 아니라 그 환자 안에 있는 정상세포, 암세포, 각종 미생물, 감염성 물질 등의 유전 정보까지도 동시에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기술적 발전을 통해 유전형에 따른 표현형 데이터베이스는 더욱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고, 병의 진단 속도는 점점 빨라져서 병이 발병하기 전에 예방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두될 수 있는 많은 윤리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우리의 남은 과제입니다.